저희가 이제 어제 FSG 매각 얘기가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영상을 좀 재밌게 좀 찍었잖아요. 이번에는 맨유 팬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맨유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긴 했어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그 FSG도 어쨌든 처음에 봤을 때 야 얘네들 그동안 투자 안 했던 게 진짜 언젠간 매각하려고. 그렇지. 자기들 돈 쓰기 싫어가지고 네. 그동안 그렇게 투자를 안 했구나. 요즘 기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래 어차피 FSG 오래 있어도 어차피 투자 안 할 거 새 주인이 오는 게 나을 것 같다. 근데 여기서 약간 저는 또 걱정 단계로 들었었어요. 만약에 새 주인이 약간 FSG보다 더 뭔가 가혹한 구단주는 어떡하지? 뭔가 더 짠돌이기도 하고 돈을 푼다고는 하는데 안 풀고 막. 왜냐면 리버풀은 질넷과 힉스라는 더 안 좋은 구단주들이 경험을 했거든요. 그때 파산위기까지 갔었기 때문에 혹시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. 근데 맨유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. 그래요? 네, 맨유는 왜냐면 더 FSG 이상으로 팬들이 훨씬 더 분노에 차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FSG와 글레이저는 약간 비교는 어렵다. 제가 알기로도 올해 현지에서 경기 전날에 경기 당일에 글레이저 가문 퇴진 시위 한 것도 제가 하는 것만 2번이 넘어가거든요. 지난 시즌 후반기 때 특히 되게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약간 그 FSG랑 글레이저 비교가 어려운 거는 FSG는 그래도 투자를 통한 순기능이 초반에 있었어요. 그리고 분명히 팀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FSG가 투자를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. 근데 그걸 유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글레이저는 아예 그 투자의 선 과정 자체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을 한 데다가 자기 빚을 구단의 빚으로 전환을 해서 재정을 더 어지럽히고 사비 투자 없이 구단 수익 내에서만 오로지 맨유라는 메가 클럽이 벌어들이는 수익 내에서만 구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었죠. 자기 돈은 안 썼어요. 그러니까 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죠. 투자를 하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는 그래 이 사람이 뭐 투자하고서 사업을 한 거니까.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자기들은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맨유라는 이미지를 흔히 어떻게 말하면 좀 팔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우니까 이거는 약간 좀 날강도라는 느낌이 들죠. 자 그런 느낌이죠. 그리고 쓰는 돈 없이 구단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꾸준히 가져가서 자기 지갑만 좀 불리고 구단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았어요. 전 이거를 운영이 아니고 방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건 방관입니다. 아예 참여조차 안 하고 구단의 축구에 관련한 축구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박한 어떤 방향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디렉터에 있는지조차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. 그러니까 우드워드 기간 동안 그렇게 맨유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라고 봐요. 그런 거 보면은 이 글레이저는 아까 얘기했던 FSG와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최악의 구단주에 가깝고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글레이저가 가장 최악의 구단주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한 가문이라고 봐야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글레이저가 어쨌든 만약에 이 매각설이 사실이다 뜨는 순간 야 그동안 투자 안 했던 걸 얘네들 매각하려고 한 거구나 라는 분노보다는 맨유 팬분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기쁨과 환호를 주었을 거라고 봐요. 드디어 맞아요. 이 감정. 드디어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. 그런 거죠. 약간 야 예전에 있던 글레이저 가문이 천사였는데 라는 생각이 물론 들 수도 있지만 근데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. 무조건 이 다음에 오는 구단주는 천사가 올 수밖에 없다. 비교죠. 맞아요. 어떻게 됐든 정말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아마 글레이저보다 나쁘기에는 제 생각에는 분명 한 0점 몇 프로의 정도의 확률이 아닐까. 그 정도로 글레이저는 굉장히 나쁜 게 사실입니다. 자 일단 그러면은 맨유 팬들이 생각했을 때 다음 구단주한테 바라는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일단 다음 구단주에게 바라는 걸 보면 첫 번째 돈 욕심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글레이저처럼 배당금만 노리고 자기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저는 딱 이거 돈 욕심 없는 사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맞아, 다 있어. 딱 이거 형철이 말처럼 배당금만 노리고 투자를 안 하는 사람만 아니면 돼. 맞아요.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돈 욕심 있는 거는 그것까지는 오케이다. 하지만 투자도 안 하는 거는 납득이 안 되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돈 욕심이 좀 없고 어느 정도는 돈이 좀 넉넉한 인물이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건전하고 좀 투명한 인물이어야 돼요. 그래요?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. 그 구단의 어떤 구단이 아니죠. 자기 돈의 어떤 경로가 되게 불투명한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들어왔던 돈이다. 그래서 나중에, 출처가.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구단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건전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. 그렇죠. 그 말라가 같은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그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는 축구와 맨유를 역시 좋아해야 됩니다. 무조건 기본 전제인데 이것만 갖춰줘도 저는 글레이저보다는 무조건 나을 거라고 봐요.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다음 구단주에게 바라는 이 요건들이 갖춰질지는 워낙 그 이전에 글레이저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때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음 구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구단주가 오면은 무조건 낫겠구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현지에서 소식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는 있긴 하거든요. 맞아요. 트위터에서 언급이 좀 되고 있어요. 일단 컷 오프사이드 그 매체에서
맨유의 소유자가 곧 바뀔 수 있다. 영국 에이전트 헤이든 더즈에 따르면 잠재적 인수 대상자들이 배후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물론 이 내용만 봤을 때 맨유 팬분들은 아마 그 반응도 될 거예요. 사실인가 하면서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. 얘네들 또 시작이네. 또 이거 주판 한번 튕겨보고 안 하겠구나. 아니면 그냥 보도로만 이렇게 시끌시끌 하겠구나.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타이밍에 글레이저가 만약에 정말 팔려고 한다면 그거는 왜 때문일 것이며 이 보도를 보고도 맨유 팬분들이 신뢰를 못 가지는 이유는 왜일까?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서 분석을 해봤거든요. 약간 코난으로 빙의하는 건가요? 코난으로 빙의하는 거예요. 시계도 있잖아요. 이거 딱 가지고 착 쏘는 거예요. 그럼 제가 이러고 있을게요. 네, 그런 느낌으로. 네. 자, 글레이저가 정말 구단에 팔려 할까? 네. 추측 이유 첫 번째입니다. FSG와 리버풀의 판매 움직임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. 어떤 이유 때문에?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 구단이고 어쨌든 축구팀 구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죠. 근데 FSG가 먼저 지금 리버풀을 팔려고 하잖아요. 글레이저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. 원래부터 언젠가는 팔려고 했는데 만약에 FSG가 팔면서 먼저 리버풀이 자신들의 잠재적 맨유 구매 대상자를 리버풀이 채갈 수 있기 때문에 FSG가 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나름 이 사람한테 좀 점 찍어줘서 이 사람이랑 협상을 조금만 더 진행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에 팔 수 있는데 갑자기 FSG가 그걸 채가게 돼버리면 아예 무효가 돼버리니까 판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혹시 본인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을 생각해서 지금 빠르게 FSG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도 매각을 하려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. 리버풀이라는 구단, 맨유라는 구단, 매물이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. 근데 여기가 더 먼저 팔려고 하네?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 뭔가 만족할 만한 영입자가 나타났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은 맨유에 입찰을 안 할 거 아니야. 맞아요.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좀 돈 투자를 덜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좀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. 한때 우리도 영상을 찍었던 맨유의 이제 그 짐 레트클리프 이 사람이 링크가 났었는데 레트클리프는 뭐 이후에는 결국 이제 맨유하고는 좀 소원해졌는지 별다른 언급이 없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리버풀 에코에서 낸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 인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언론에 거론이 되더라고요. 오히려 그쪽으로 넘어갔구나. 네, 물론 이것도 뭐 정말 리버풀이 인수할지는 아직 모르고 그냥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언급이 되었을 뿐인데 어쨌든 충분히 이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맨유도 혹시 자신들의 잠재적 고객이 잠재적 그 대상자가 혹시 뺏기지 않을까에 대한 의식은 어쩌면 글레이저가 할 수도 있다. 나 충분한 것 같은데요? 네, 그런 추측 이유를 하나 드리겠고요. 두 번째는 프리미어리그와 축구 인기가 혹시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. 이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냥 사업하는 사람의 마인드를 보면은 가장 고점일 때 파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래 어깨에서만 팔아도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딱 고점 아니면 어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딱 적정 단계에서 파는 거. 그게 사실 통찰력이거든. 사업자한테 필요한.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팔면 좀 늦었다는 얘기들 많이 그렇죠.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혹시 지금이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시야가 또 있을 거잖아요. 시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을 고점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들어요. 근데 저는 이게 일리가 좀 있는 게 슈퍼리그를 얘기할 때도 축구가 의외로 이제 어린 세대들의 유입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그때부터 좀 본격화가 되고 있거든요. 저도 이번에 롤드컵 봤지만 롤드컵 시청자가 갈수록 늘어나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. 축구라는 거 보는 것도 좋고 현장 직관하는 것도 좋고 너무 차는 것도 좋아요. 난 여전히 좋아하는데 사실 그게 집 안에서 일어나자마자 게임하는 것보다 편하지는 않거든. 맞아요. 그리고 그렇게 인기 많았던 MLB도 약간 인기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들도 하잖아요. 물론 이제 야구라는 종목은 또 축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축구라는 종목의 인기도 저는 무조건 영원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우리도 사실 앞날 그래서 걱정하는 거야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명 축구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고 혹은 이후에 축구와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매체나 어떤 즐길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프리미어리그도 마찬가지죠. 그 축구 중에서도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최근에 정말 많은 돈이 좀 오갔던 리그고 정말 많은 인기가 또 가치가 또 확 상승했던 리그인데 그게 꼭 영원하리란 법은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FSG로 글레이저로 만약에 동시에 축구판에 떠나라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와 축구의 비즈니스로서의 메리트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.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정리하면 이거예요. 글레이저가 만약 판다면은 추측 이유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리버풀 지금 FSG가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유에 대한 구매 고객이 부족해질까봐. 하나는 축구가 이제는 고점에서 내려올까봐. 맞아요. 이 두 개예요. 그냥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봤고요. 간단하게 봐서. 근데 이 보도 자체가 아직 애매하고 신뢰가 안 가는 이유도 두 개가 있습니다. 이 두 개는 뭐냐? 첫 번째,
여전히 구단 인수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좀 요구가 됩니다. 헤이든 더지는 글레이저가 맨유의 가격을 약 6조 가량으로 책정했다고 말했어요. 그래요? 예. 근데 사실 6조도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 언론에서는 더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생각엔 이거보다 더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. 엄청난 금액이죠. 왜냐면 예전에 그 중동 쪽하고 링크가 났을 때는 10조 정도까지 언급이 나오고 그랬어요. 물론 이제 그 10조가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6조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한 7, 8조 정도에서부터 저는 시작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. 그동안에 어떤 트위터상에서 나왔던 언급이나 보도에서 나왔던 금액들을 봤을 때 저는 글레이저가 이거보다는 더 욕심을 낼 거라고 봐요. 근데 어디까지나 이 금액은 헤이든 더지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다. 그렇게 좀 의견을 좀 제시했던 내용이고 어쨌든 이 금액 자체 사실 6조도 쉬운 돈은 아니죠. 그렇죠. 그리고 이거보다 더 부를 가능성이 분명 높다는 거. 여기에 세 구단주는 지금 경기장 보수부터 훈련장 보수까지 많은 비용 부담을 지어야 됩니다. 지금 경기장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뭐 물이 이렇게 새고 있다는 얘기들도 이미 보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많은 비용 부담을 이제 세 구단주가 지어야 된다는 걸 뜻하니까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애매한 이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글레이저이기 때문입니다. 글레이저 입장에서 봐요. 내 돈 안 써도 계속 돈이 들어와요. 아직도 돈이 꽤 들어오고 이번 여름만 해도 또 자기들은 돈을 벌었어요. 팔만한 메리트가 지금 있을까요? 약간 뭐 비교가 정확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건물주 느낌이거든요. 맞아요. 가만히 있어도 나 월세 따박따박 들어와. 그러면은 굳이 뭐 내가 큰 욕심이 있지 않으면 안 팔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. 그거 있잖아요. 글레이저가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땄었으면 입금됐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고 있는 건데. 그렇죠. 굉장히 부러운 인생이네요. 아무튼 글레이저의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맨유로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메리트는 많은 상황이에요. 맨유가 누릴 수 있는 메리트는 전혀 없지만 그렇죠. 글레이저 입장에서는 누릴 수 있는 메리트가 많다. 그래서 이거는 혹시 이번에도 여론무마용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추측이 됩니다. 이거는 분명 애매한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. 저희가 지금 형철이가 추측하는 이유 그리고 애매한 이유 두 가지를 들어왔을 때 코난이 맞았으면 좋겠네요.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. 코난 춤추는데 원래 예전에 투니버스 엔딩. 그래요?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저는 이 네 가지 이유가 모두 다 그럴싸해가지고 팔지 그렇지 않을지 여기서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. 맞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. 그래요. 글레이저가 있는 이상 맨유도 암흑기 탈출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. 물론 저는 터나우와 지금 선수들이 보여준 방향성은 매우 좋다고 보이는데 맞아요. 구단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여전히 구단주에게 있다고 보거든요. 이 구단주 답답함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